한국 19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에 역대 최다인 22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뉴저지의 경우 재선거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총 9,690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뉴욕 리버티 공항을 포함해 전국 21개 공항에서 가동 중인 스마트 레인 시스템이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도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보안 검색대 통과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NYC 페리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은 페리 밖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출근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엠트랙 측이 오늘 5월부터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펜스테이션역의 열차 출도착 스케줄 변동 사항을 자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주말 폭우를 동반한 강력한 토네이도가 미국 남서부를 강타했습니다. 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최근 미국 항공사들이 승객을 대하는 고압적인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조종사가 여성 승객 간 싸움에 개입해 승객을 때리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한국 19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에 역대 최다인 22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투표율도 역대 가장 높아 조기 대선에 대한 해외 동포들의 뜨거운 관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어제까지 전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재투표에서 사전에 등록한 유권자 29만 4,633명 가운데 역대 최다인 22만 9,081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투표율도 75.3%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자 수보다 40%가 늘어났고 지난해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의 3배가 넘습니다. 뉴욕, 뉴저지의 경우 뉴욕 총영사관 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선거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9,690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등록 유권자 13,716명 중 70.65%에 해당하는 것이며 재선거가 부활한 2012년 이후 실시된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 재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입니다. 뉴저지 펠팍 투표소에서도 꼭 투표를 하겠다는 유권자들의 의지가 돋보였습니다. 한 20대 여성은 투표소를 찾다가 실수로 신분증을 챙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1시간여 거리에 있는 집까지 다시 갔다가 투표소로 오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재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오는 9일에 있을 대선 선거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 리버티 공항을 포함해 전국 21개 공항에서 가동 중인 스마트 레인 시스템이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도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보안 검색대 통과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1차로 5월 말쯤 스마트 레인 시스템 19기를 JFK 공항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상한 물체가 들어있는 가방은 별도의 컨베이어 벨트로 옮기도록 분류해 검색대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검색대를 통과한 바구니는 자동으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대기자들이 신발을 벗을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구비해 이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JFK 공항의 보안 검색대 통과는 30%가량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연방교통안전청은 지난해 5월 조지아주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공항에 처음으로 스마트 레인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향후 4년 안에 전국 공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NYC 페리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은 페리 밖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출근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오늘 5월 1일 아침 NYC 페리가 공식적으로 선보인 첫날입니다. 로커웨이와 로어 맨하탄을 잇는 NYC 페리의 첫 개통날, 많은 시민들은 페리 서비스를 환영했습니다. 아침 5시 30분, 첫 차가 108가 비치 캐널 드라이브에 위치한 탑승 항구를 떠났습니다. 이 페리는 선셋파크 58가를 지나 최종 목적지인 월스트리트 피어 11에 약 1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페리 이용객들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며 새로운 페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한 승객은 아름다운 해변과 뉴욕시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출근길 여유를 즐겼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개통한 로커웨이 루트를 시작해 앞으로 여름 동안 사우스 브루클린 루트와 아스토리아 루트가 추가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승객들도 페리에 탑승 가능하며 1회 이용료는 $2.75, 한 달 이용권은 $121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용 티켓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간편하게 소지할 수 있으며 키 44인치 미만의 어린이들과 장애인, 노인은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이제 펜스테이션역의 열차 출도착 스케줄 변동 사항을 자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엠트랙 측이 오늘 5월부터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5월부터 엠트랙 측이 펜스테이션역의 대대적인 선로 보수 공사와 신호장비 시설 점검에 들어갑니다. 공사는 내년 여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엠트랙 측은 지난 27일 펜스테이션역이 전체적인 보수 공사에 들어감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엠트랙 당국은 최근 펜스테이션의 잇따른 탈선 사고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모두 해결하겠다고 밝히면서 대부분의 공사는 주말에 이루어지지만 중요한 공사일 경우 주중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사가 주중까지 이어질 경우 일부 선로가 닫혀 열차 스케줄에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어 통근객들은 스케줄 변동 사항을 수시로 체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엠트랙 측은 공사가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필요시 2-3년 더 공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만 명의 통근객과 여행객들이 오가는 펜스테이션. 연이은 탈선 사고와 정전 사태 등 크고 작은 문제들로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하루빨리 완벽한 보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오늘 5월 1일은 메이데이 국제노동절입니다. 세계 각국 노동자들은 국제적 연대와 단결을 위해 휴업과 집회, 시위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맨해튼에서도 메이데이 시위 행진이 열렸습니다. 여러 국적의 노동자들이 맨하탄에 모여 시위 행진을 합니다. 메이데이를 맞아 맨하탄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모여 이민자의 권리와 노동자의 인권을 주장했습니다. 맨해튼 브라이언 파크부터 시작된 시위 행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정책을 지지하는 회사를 겨냥하는 시위대 피켓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위는 뉴욕 시내에 위치한 금융 건물 앞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뉴욕 미드타운에 위치한 JP 모건 체이스 본사 주변에서는 계속되는 거센 시위에 12명가량의 시위대가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 여성 시위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많은 시민들이 불복종할 것이다를 연신 외치다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편 세계 곳곳에서도 메이데이를 맞아 휴업과 집회,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파리에선 현 정책에 불만을 표하며 칵테일을 던지는 시위 행진이 벌어졌으며 터키에서도 정부의 행정명령에 불만을 표하며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미국이 사드 비용을 재협상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드 비용 재협상 발언을 한 배경에는 사드 비용 부담 주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맥메스터 보좌관의 입장이 다른 것처럼 알려지면서 이를 바로잡으려는 과정에서 재협상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은 한국이 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에 김관진 국가보안실장이 맥메스터 보좌관과 통화했고 그 직후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양국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맥메스터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기존 협정이 무작정 유효한 게 아니라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 유효하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존의 다른 방위비처럼 사드 비용도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사드 비용 재협상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내지른 발언에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가 역력해 보입니다. 한편 이런 비용 전가 요구에 대해 미국 민주당은 동맹을 강화하기는커녕 분연시킬 일 있냐며 맹비난했습니다. 일단락 되는가 싶던 사드 비용 논란이 재협상 발언으로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미군이 사드를 들여와 운영비를 부담할 경우 미군 전력의 한국 배치를 허용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사드를 들어오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2조는 한미 양국이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4조는 미국이 대한민국 영토에 미군 전력을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조항에 따라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사드를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문제는 국회에 별도 비준이 필요가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관련 비용 문제는 1966년 체결된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 5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미군의 전력일 경우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성주 사드는 미군이 배타적으로 운용하는 미군의 전력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 정부가 사드 가격 10억 달러를 내게 된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사드는 미군 전력이 아니라 한국군의 전력이 되고 당연히 미군이 아닌 한국군이 운용하게 된다는 해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절한 상황이 된다면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상황에서 대북 문제는 미국 안보와 외교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 비난과 제재를 무시하고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2011년 김정일 사망 이후 외국 정상과 만난 적이 없고 북한을 떠난 적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 대부분이 김정은과 만나겠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라며 자신은 적절한 상황에서 그를 만나겠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착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에 북한은 미국의 군사작전을 협박이라며 이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대등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토요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에서 취임 100일을 자축하는 연설에서 중국과 힘을 합쳐 북에게 대응하겠다고 피력했습니다. 행정부의 첫 100일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자축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 및 오바마 케어 폐지 등 모든 공약들을 반드시 지킬 것이니 걱정 말라고 강조해 행사장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We need safety. We need cameras. We need all of the things that we're going to be putting in, and we need the wall. And we will build the wall as sure as you are standing there tonight. We need the wall.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북핵 상황을 언급하며 대북 관계에서 중국이 미국을 계속해서 도울 것이라고 전하며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But China is helping us, possibly or probably, with the North Korean situation. Okay? Which is a great thing. Great thing.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던 같은 시각 워싱턴 DC 백악관 앞과 뉴욕 트럼프 타워 주변 등 미국 곳곳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반도 긴장 상황을 명분으로 자위대의 군사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아베 내각이 안보에 대한 위기감을 고조시켜 정치적 수건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속보 직후 운행을 멈춘 도쿄 지하철. 北朝鮮が弾道ミサイルを発射したと情報が入ったため 도쿄 지하철이 북한 미사일 발사 속보 직후 운행을 멈췄습니다. 안전대책을 강화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른 첫 조치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한반도 주변 미군 함대 보급함을 보호하기 위해 해상자위대 대형 호위함에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을 명분 삼아 처음으로 새 안보법을 적용해 자위대 미군 호위작전 임무가 부여된 것입니다. 아베 총리가 연일 안보 위기를 거론하면서 집권 자민당 안에서 미사일 방어 체제 등 군비 강화를 넘어 아예 북한 미사일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弾道ミサイルの発射を強行し、核兵器の開発を続けています。我が国に対する重大な脅威であり、 한편 아베 정부는 한반도 긴장 상황을 동력 삼아 이번 달 평화헌법 시행 70주년을 계기로 국회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남부 지역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30일 LA 카운티 경찰국은 LA 남부 라미란다 인근을 돌며 행인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한 히스패닉계 남녀 용의자들을 붙잡았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오후 2시 15분쯤 LA 도심 남동부 피코 리베라에서 한 여성의 SUV 차량 한 대를 훔친 뒤 오후 4시쯤 라미란다 휘티어 등지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행인을 상대한 무차별 총격을 가했으며 33살의 호세 사학원이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지고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저녁 용의자들이 묵고 있던 한 모텔에서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특정 타깃을 목표로 총격을 가했다거나 폭력 조직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LA 다운타운 자바시장에서, 24일에는 LA 북동부 몬로비아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한 바 있습니다. 지난 주말 폭우를 동반한 강력한 토네이도가 미국 남서부를 강타했습니다. 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원호 기자입니다. 건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주차돼 있던 차들은 뒤엉켜 있습니다. 강력한 토네이도가 미국 텍사스와 미주리, 알카소주를 잇따라 강타했습니다. 사망자만 7명, 부상자는 수십 명에 이릅니다. 특히 최소 3개 토네이도가 상륙한 텍사스주의 피해가 컸습니다. 5명이 숨지고 50명 이상 다쳤으며 전력 등 도시 기반 시설도 상당수 파괴됐습니다. We have no power. The tornado tore up 3 transmission stations. They're saying tomorrow afternoon before we get power, but even then they're not just real sure. 밤새 150mm가 넘는 폭우가 내려 홍수가 발생한 미시건주에서는 주민 33명이 물에서 구조됐습니다. 또한 강풍으로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폐쇄되는 등 도로 수백 곳이 통제 중입니다. 국립기상청은 3개의 토네이도가 미 남서부 지역을 강타했으며 3천만 명의 주민이 현재 기상악화 영향권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최근 미국 항공사들이 승객을 대하는 고압적인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엔 조종사가 여성 승객 간 싸움에 개입해 승객을 때리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기 탑승구로 연결되는 복도에서 한 여성이 갑자기 다른 여성에게 달려들어 바닥을 뒹굴며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복을 입은 조종사가 다가와 싸움을 말립니다. 조종사는 여성의 팔목을 낚아채더니 뜻대로 되지 않자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승객을 때린 남성은 델타항공 소속 조종사. 동영상이 공개되자 항공사 측은 조종사를 업무에서 잠시 배제했다가 하루 만에 복귀시켰습니다. 자체 조사 결과 싸움을 말리고 승객들을 진정시키려는 행동으로 확인됐다며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델타항공은 지난달 26일에도 비행기 이륙 전에 화장실을 썼다는 이유로 흑인 승객을 쫓아내 논란을 샀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베트남계 승객을 폭력적으로 끌어내 무리를 빚은 지 한 달 남짓. 다른 항공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면서 항공사 측의 고압적 태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TV 이원호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5번째 경기 만에 올 시즌 첫 승을 달성했습니다. 무려 973일 만에 승리 원동력은 9개의 탈삼진이었습니다. 1회 필라델피아 첫 타자에게 3루타를 내준 류현진은 적시타를 맞고 1실점한 뒤 바로 볼넷. 이번에도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삼진 2개를 곁들이며 최대 위기를 스스로 극복한 류현진은 2회에 하나, 3회에는 2개의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류현진의 탈삼진 행진은 4회와 5회에도 이어졌습니다. 류현진은 6회 마지막 타자까지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마운드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전 4경기에서는 직구의 비율이 거의 반에 가까웠지만 오늘은 93구 가운데 체인지업이 35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6이닝 1실점으로 잘 던지고도 패전 투수가 됐던 지난 25일 샌프란시스코전에 이어 2경기 연속 호투한 류현진은 치솟았던 평균 자책점을 4.05까지 낮췄습니다. (5월 1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 브롱스에서 일어난 차량 충돌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3살 배기 여아가 숨졌습니다. 토요일 10시경 브롱스 브루크너 블루바드에서 은색 쉐보레 말리부가 도로 위에 튀어나온 하수관 뚜껑을 피하기 위해 차를 급하게 돌렸습니다. 그 순간 뒤에 오던 커다란 환경 미화 트럭이 세단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목격자는 세단이 급하게 차를 돌려 트럭 운전자가 속도를 줄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고로 세단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으며 당시 사고 차량에는 4명의 가족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3살 여아 소피아 아구리에는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가벼운 경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대형 트럭 운전자도 사고 현장에 남아 있었으며 경찰은 아직까지 기소된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브롱스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토요일 저녁 5시 30분경 화이트 플레인스 로드를 건너던 보행자가 검정색 세단에 치였다고 말했습니다. 검정색 세단은 피해자를 치고 현장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당시 사고 목격자는 끔찍한 충돌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며 피해자가 머리와 코에 상당한 피를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사고가 난 후 근처 제이콥 메디컬 센터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현재 심각한 중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뺑소니범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퀸즈에 거주하고 있는 4살 여아이가 2층 창문에서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29일 토요일 오후 3시경 우드헤븐 77가와 자메이카 에비뉴 코너 근처 가정집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4살 여아는 2층 침실에서 남자 형제와 침대 위를 뛰어다니다 열려있는 창문에서 떨어졌고 그대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아이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안정을 되찾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경이 일요일 새벽 로이스트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강도 사건의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일요일 새벽 3시경 182 사우스 스트리트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복면을 쓴 4명의 강도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현관문을 노크했고 문이 조금 열리자 힘으로 문을 밀치고 가정집으로 침입했습니다. 피해자는 강도들에게 전자기기와 지갑을 뺏겼으며 강도 무리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지 않아 현재 피해자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도 무리는 물건만 훔쳐 그대로 현장에서 달아났고 현재까지도 복면 강도들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라인스 프리워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은 오늘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새 건강보험 정책인 트럼프 케어에 대한 하원 표결이 이번 주에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프리버스 비서실장은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번 주 하원 표결 제시도 가능성을 묻는 말에 확실히 그렇게 희망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아파트 수영장 파티장에서 총격을 난사해 1명을 죽이고 7명을 다치게 한 범인은 정비공으로 10만 달러 이상의 부채를 지닌 개인 파산자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경찰은 총격 사상자가 대부분 흑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증오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뉴욕주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에 납세 신고를 하는 대통령이나 부통령, 또 주지사를 포함한 주내 주요 정치인의 최근 5년간 납세 자료를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사업체 스페이스X가 이번에는 정찰용 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통신용 인공위성과 무인 우주선, 재활용 로켓 발사에 잇따라 성공한 머스크의 우주 탐사 꿈이 점점 연그러가고 있다고 미국 언론은 평가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시간은 윤여태 뉴저지 저지시티 시의원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오늘과 내일에 거쳐서 준비가 되는데요. 먼저 오늘 이 시간엔 윤여태 저지시티 시의원님의 저지시티 시장 출마 포기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네네. 올해 저지시티 시장 출마 계획을 접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네, 아마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정치 환경의 저지시티 정치 환경의 변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선거 기금 모금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상황의 변화는 저지시 시장이 그간 뉴저지의 주지사를 출마하기 위해서 거의 3년 4개월 동안 선거 운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뉴저지 주지사 출마하는 것이 녹록치 않아가지고 정치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출마를 포기하고 다시 저지시 시장을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지시 시장 출마를 다시 하게 됐다 하더라도 포기를 하지 않고 밀어붙여 봤는데
사실은 그 현재 그 저 시장이 갖고 있는 그 정치적 파워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영향력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그 정치 자금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은 저뿐만이 아니라 그 현재 시장도 갖고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보다는 뭐 다음 기회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리고 또 저를 지지해 주시는 많은 그 지원자 여러분들도 그 2017년 선거를 우리가 준비한 것이 사실은 한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은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도와주신 분들도 사실 힘이 굉장히 들고 그래서 이번에는 접고 다음 기회를 바라보는 것이 한인 사회의 그 어떠한 정치적 욕구를 좀 해소하고 그리고 저지시 시민의 그 시장의 발전에 더 기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2017년 시장 출마를 접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 당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전략적으로 지금 수정을 하셨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되는 예,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첫째 정치라는 것은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그 어떠한 정치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후보 못지않게 많은 정치 기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이번에 느꼈던 것은 우리 한인 그 사회가 열심히 그 기금 모금에 참여를 해줬지만은 그 뭐 80%가 참여했다더라도 다른 주류 사회 그 민족의 한 20%의 참여 정도도 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100명에서 80% 참여 20명밖에 안 되는데 그쪽은 1000명에 20%니까 거의 20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우리 지역구의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시의원을 그 3년, 거의 4년 하면서 그 시정 발전에 시민의 그 생활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그 저지시의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해서 좀 더 시정의 발전에 좀 기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에는 우리가 시장을 출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의원으로서의 임무를 또 한 번 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그 선거 자금 부족 문제도 제가 네. 이제 꼽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예상을 못하신 부분이셨나요? 아니었습니다. 그 우리가 사실은 항상 그 출마하는 사람들은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인 경기도 사실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인 동포 사회에 어떤 선거 기금 종잣돈을 마련하는데 한번 부탁을 하고 또 많은 분이 도와주셨지만은 워낙 한인 경기가 그 옛날 같지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부담도 가고 또 여러 가지 그 우리 지정학적 거를 고려해 보더라도 이번에는 접는 것이 우리가 한 걸음 후퇴가 아니라 2보 전진하기 위한 한 걸음 후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는 좀 접고 2017년 시의원 선거에 좀 더 열과 성의를 가지고 그리고 동포 여러분들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좀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동안 그러면 그 이제 시장 출마를 위해서 이제 그 기금 모금도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뭐 라디오 하루 종일 이제 뭐 또 기금 모금 하신 네,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그 자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 요번에 그 정치 기금을 모금했을 때 24만 8천 불을 모았어요. 24만 8천 불을 모았는데 저지시 시장 선거가 아주 우습게 되었습니다. 보통 저지시 시장 선거는 non-partisan election 해가지고 5월달 선거였는데 2017년 선거는 11월 달이 됐어요. 11월 10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general election에 같이 저지시 시장 선거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기간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또 늘어난 것만큼 몇 배 이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선거를 2013년 우리가 시의원 선거 때는 우리가 타겟하는 유권자가 예를 들어서 뭐 7,000명, 8,000명이라면은 제너럴 선거 11월 달 선거는 우리가 타겟하는 것이 한 2만 명을 타겟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거 자금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5월 달 선거에 비해서 그 3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지만은 그 도와준 24만 8천 불 중에서 지난 그 한 3개월 동안에 거의 한 10만 불을 썼어요. 선거 자금을. 그러니까 한 번 메일이 나가면 보통 한 5만 장. 그러니까 5만 장 나가면은 그 비용이 그 2만 5천에서 3만 불, 거의 4만 불 돈이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다음 선거 준비를 위해서 미리 이제 이번엔 좀 준비를 하자.
21년 선거에서 머리 준비를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네. 2021년도에 그러면은 다시 그렇죠. 출마 선언을 하시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한인이 그 소수인 곳에서 당선이 또 되시고 또 그 일을 또 잘 해오신다는 그런 또 평가를 받고 계시고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한인들이 기대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 네네. 시장 출마를 하신다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어떤 먼저 말씀이 있으실까요? 우리 그 한인 그 뉴욕, 뉴저지에 거주하는 많은 동포들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레 생각합니다. 남자가 사실 칼을 뽑았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정치라는 것이 지극히 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보 전진을 위해서는 일부 후퇴하는 것도 하나의 용기를 필요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인 사회의 정치적 발전과 그리고 저지시 시민의 보다 나은 시정을 위해서 이번에는 제가 꼭 참고 다음 기회를 위해서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네네. 또 내일 또 우리 못다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아침 출근길은 50도대로 다소 쌀쌀하다고 느꼈지만 한낮 기온은 7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늘에 햇볕도 적당해 상쾌한 월요일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곳곳에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 소식 보입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게 맑은 날 계속됩니다. 뉴욕 최고 74도입니다. 최저 기온은 53도로 오늘보다 더 내려가겠습니다. 일교차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 뉴욕 하늘은 여전히 맑겠으나 기온은 10도가량 차이가 납니다. 한낮 61도, 밤에는 46도까지 떨어져 평소보다 두툼한 외투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약한 빗방울, 금요일은 다소 강한 비 소식 보입니다. 기온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 60도대 유지해 서늘하겠습니다. 계절의 여왕 봄을 알리는 5월의 시작입니다. 내일도 따뜻한 봄 날씨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KBTV 뉴스9은 KBTV 웹사이트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